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고용량 비타민 C의 항암 효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할 주 내용은 고용량 비타민 C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항암 효과를 냅니다. 이 이야기를 주로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하면서도 만약 걱정인 분이 계시다면 이거 해도 되나? 아니면은 마음이 좀 찜찜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니면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 치료가 이런 치료예요. 그래서 하실 때도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치료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량 비타민 C를요, 제가 개원을 한 게 2018년도 4월 달인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건 사실 2018년도 여름 때부터예요. 여름 때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희 지인분이 아버지가 뇌교모종 세포 뇌종양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고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러신 거죠. 왜냐하면 그 재활병원에서는, 본인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 무슨 이런 치료가 있냐 막 이러니까 저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좀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때 고용량 비타민 C 해서 그때 얘기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의문을 가졌던 건 이거예요. 그 지인분한테도 왜 고용량 비타민 C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제 병원까지 와서 굳이 하려고 하시느냐, 이거 왜 암 환자분들이 그러시느냐, 이게 일단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뇌교모종 세포가 워낙 생존율이 좋지가 않아요. 치료 결과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생존율, 그 다음에 장기 생존자들을 봤더니 다 고용량 비타민 C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용량 비타민 C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계시다 하고, 그 다음에 특히 5년 이상 아마 장기 생존하시는 분 중에 고용량 비타민 C를 거의 뭐 생명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나 보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게 됐죠. 그랬을 때 제가 무엇을 먼저 찾아봤냐면,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논문을 많이 쓰던 편인 의사에 속했어요. 의학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논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의학은 논문을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만큼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느냐, 어떤 상태냐. 그래서 논문을 제가 찾아봤죠. 그 당시가 2018년도였으니까 가장 최근 논문 중에서 제가 그때 찾은 거는 2017년도에 캔서셀이라는 논문지에 실린 고용량 비타민 C의 항암 작용 원리와 임상 데이터까지 실린 연구 논문지였어요. 근데 캔서셀이라는 연구 논문지가 어떤 논문지냐면, 이 캔서셀의 영향력 지수,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를 치면은 44.5점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너무 유명한 과학 논문지 있죠. 그게 네이처지예요. 근데 네이처지의 영향력 지수, 임팩트 팩터가 지금 현재 48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캔서셀이라는 연구 논문지도 대단한 논문이거든요. 연구 논문으로. 그래서 이 캔서셀의 고용량 비타민 C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 실험 논문하고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 그 논문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논문을 쓴 연구팀이 마침 또 봤더니 메인 팀이 방사선 종양학과 팀인 거예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 또 이 팀이 어쩌다 한번 이 연구를 잘하게 돼서 논문에 실린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연구를 해온 분들인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메인 저자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비타민 C에 관련해서는 한 2005, 6년부터 해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구 논문을 써온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쓴 논문들을 제가 이전 것부터 계속 보다 보니, 왜 이분들이, 이 방사선 종양학을 전공한 이분들이 연구 논문 주제로 왜 고용량 비타민 C를 채택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니까 방사선 치료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와 너무도 비슷한 게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항암 작용을 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초기부터 그 원리가 비슷한 이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왔고, 비타민 C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연구 논문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게, 산화 환원 반응, 이걸로 인해서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항암 작용도 하고 면역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작용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이제 2018년 당시에 이 연구팀이 쓴 이전 연구부터 해서 이제 2017년도 연구, 그 다음에 이 팀의 이제 메인 저자분은 리뷰 아티클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리뷰 아티클은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이분이 대가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 논문지에서 당신이 대가이니 이것에 관련해서 리뷰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리뷰 아티클이에요. 그 리뷰 아티클도 여러 편을 이제 써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까지 이제 보고 나서 안심하고 제가 제 지인분을 치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용량 비타민 C 우리나라에서 저 이전에도 많이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리오단 클리닉이라는 멕시코에 있는 클리닉에서 1975년도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정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받아왔던 치료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라는 것도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시행을 했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암 환자분들이 같이 했을 때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기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치료라는 거, 그게 이제 논문으로는 입증이 돼 있는 치료여서 고용량 비타민 C 안심하고 하시라고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논문 연구팀, 가장 최근에는 2024년도 작년에 이제 췌장암 이상 임상 결과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이 결과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영상 한 편으로 또 이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모든 암 환자들이 다 해야 되는 치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구팀도 늘 같이 연구해왔던 그 암 환자 대상이 누구냐면 마땅한 치료가 없는 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 지인분이 부탁했다는 뇌교모종 세포 뇌종양 환자분들이고요. 그다음 췌장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진행성 이제 폐암 환자분들도 이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어떤 분들에게 가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치료냐면 이분들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시너지를 가장 줄 수 있는 게 고용량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그거랑 항암제 중에서는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가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그 효과를 가장 올리는 이제 항암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들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젬시타빈, 아브락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 하실 때 특히 고용량 비타민 C 해보실 수 있고, 뇌종양 환자분들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정말 꼭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영상 구성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치료 효과를 올리는 게 필요한 분들이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택하는 거고, 고용량 비타민 C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기도 해요.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저도 이제 7년 동안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치료하면서 안전하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방사선 효과를 올릴 때 가장 안전하게,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다. 이제 이 이야기로 오늘 내용을 끝맺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췌장암 환자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고용량 비타민 C 연구 결과, 2024년도에 나온 췌장암 4기 환자 대상으로요, 고용량 비타민 C 이상 임상 연구 결과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결과는요, 2024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낸 연구 결과고요.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냐면 췌장암 4기 진단받은 환자 대상으로요, 이전에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
자, 그런데 첫 번째 치료로 항암 치료, 어떤 항암 치료? 젬시타빈 네파클리탁셀을 진행할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젬시타빈 네파클리탁셀이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젬자 아브락산. 그래서 제마 항암을 1차 항암제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두 군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두 군으로 나눌 때 무작위로 나눴어요. 랜덤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제마 항암 하는 군하고 다른 한 군은 제마 항암 똑같이 하면서 고용량 비타민C를 주 3회 75g 2시간 동안 정주하는 치료를 함께하는 고용량 비타민C 추가군,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상 임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명수는 총 36명 대상으로 했고, 탈락 환자를 빼고는 어떻게 됐냐면 제마항암만 한 군은 16명, 그 다음에 제마항암하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한 치료군은 18명. 재발할 때까지 이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치료에서 보고자 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1차 목적은 평균 생존율, 2차 목적은 무진행 평균 생존율. 자, 무진행 평균 생존율이라는 거는 재발하지 않고 몇 개월까지 갔는가 하는 그 평균 생존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인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을 보는 거였냐면 부작용. 이게 제마가 원래 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났느냐, 삶의 질이 어떻느냐, 이것까지 평가하는 이상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1차 목적 결과 평균 생존율 어떻게 나왔냐면요. 고용량 비타민C 군에서의 평균 생존율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마만 시행한 군에서의 평균 생존율은 8.9개월. 제마와 함께 고용량 비타민C를 주 3회 치료한 치료군에서는 평균 생존율이 16개월. 그래서 생존 위험도가 50%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이 연구에선 보였습니다. 무진행 평균 생존율 같은 경우는요, 제마만 한 치료군에서는 3.9개월, 그러니까 평균 3.9개월 때 재발을 했다.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를 제마에 더해서 했을 때는 6.2개월, 평균 6.2개월 때 재발을 했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 관련해서는 제마와 비교해서 그레이드 3, 4의 큰 부작용 나타나지 않았고 삶의 질도 낮아지지 않았고 항암의 용량도 고용량 비타민C를 했다고 낮아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고용량 비타민C를 제마라는 항암하고 함께 했더니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좀 신뢰할 만한 점은 어떤 거냐면 제마만 했을 때의 평균 생존율이에요. 이 평균 생존율이 지금 8.9개월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제마를 했을 때 나오는 평균 생존율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그거와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마를 한 경우에는 원래 제마가 갖는 평균 생존율 그대로 나오고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한 치료군에서 치료 평균 생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지만 2배가량 생존율이 높아진 거를 다 인정하기에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결론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3상 임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의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자, 이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항암제 결과라는 게 정말 좌절스러울 정도로 사실 짧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첫 번째 항암이든 두 번째 항암이 평균 내성이 생기는 기간이 6개월이 사실은 채 안 돼요. 그다음 평균 생존율이 10개월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성적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치료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했을 때 부작용을 더하지 않고 치료 성적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이전부터 고용량 비타민C가 특히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 표준 치료에 대해서 첫째를 방사선 치료, 둘째는 항암 치료 중에 젬시타빈을 항상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췌장암 같은 경우도 젬시타빈하고 아브락산이란 항암을 할 때 같이 하는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4기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젬시타빈 항암을 하는 경우에 이 고용량 비타민C를 또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서 그 항암의 부작용을 막 올리는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도 이제 우리 항암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항암제가 원래 내는 그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을 고용량 비타민C를 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거의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도 한 가지 이 연구 논문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젬시타빈 항암을 하실 때 그때 고용량 비타민C 4기 환자분들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상 임상이 그래도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완 치료로 선택할 그런 여지를 또 주는 연구 논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요. 항암제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하신 분들이 내성이 생긴 시간은 대부분 제가 경험하기로는 1년이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성이 생기는 시간을 늘리는데도 일조를 하는 치료로 생각해 볼 만한 치료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항암 효과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보완 치료가 사실은 이제 비타민C 치료. 그 중에서도 이제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이제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항암 효과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항암 효과, 이 고용량 비타민C 항암 효과를 가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치료, 보완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치료가 이 고용량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가, 이 내용으로 오늘 구성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 치료가 무슨 치료냐면 바로 고압산소 치료예요. 고압산소 치료가 사실은 고용량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시너지를 가장 줄 수 있는 치료이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고압산소 치료가 이 고용량 비타민C 항암 효과를 가장 올리는, 시너지를 주는 치료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이 이야기 먼저 해야겠죠. 이제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용량 비타민C는 고용량 비타민C로 인해서 우리 몸에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강력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량 비타민C 주사한 다음에 우리 혈액 검사 중에 활성산소 측정하는 혈액 검사 있거든요. 그거 측정하면은 활성산소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용량 비타민C 자체가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면은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이 활성산소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효소, 굉장히 중요한 효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SOD, 둘째는 카탈라제. SOD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고, 이제 카탈라제는 이제 말 그대로 카탈라제인데, 이 두 가지 효소가 강력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소고, 이게 정상세포에는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고용량 비타민C로 인해서 만들어지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독성이 없는데, 이 암세포는요, 암세포 갖다가 실험을 하면은 이 암세포 자체가 SOD나 카탈라제의 수치가 매우 낮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암세포 내에 이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강력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암세포는 SOD나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가 어디를 공격하는 분자 구조냐면은 DNA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DNA가 들어있는 게 핵이죠. 핵막. 이런 거를 공격하게 되는 활성산소예요. 자, 그래서 암세포의 DNA를 공격하고 잘라지게 하려는 게 이 고용량 비타민C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암 효과를 내는 건데, 이게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강력한 활성산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암세포 내에 산소량이 많으면 사실 이 수산화 라디컬이라는 활성산소가 훨씬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산화 라디컬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암 조직을 산소 농도를 높이는 거, 산소화시키는 거, 이게 고용량 비타민C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짝꿍이 될 수 있는 치료예요. 자, 왜냐하면 암 조직은 저산소증이거든요. 그리고 암은 저산소증이라는 신호를 계속 내요. 그 저산소증이라는 신호를 내는 게 암세포가 생존하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로 인해서 이 암세포 자체의 산소량이 많아지면 이 저산소증 신호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신호도 줄이고, 이 산소량이 많아지면서 고용량 비타민C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치료가 사실은 고압산소 치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압산소, 고용량 비타민C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은 고압산소 하고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의 또 순서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우리 다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항암 효과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지금 암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 비타민C를 하는 그분들에 한해서 이게 정말로 나의 치료 효과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너무 절실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치료 고압산소 치료다. 하지만 이 고압산소든 고용량 비타민C든 각기는 이제 안전한 치료이지만 암 환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치료를 많이 해본 분들한테 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진료 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량 비타민C 치료가 가장 시너지 올리는 치료, 고압산소 치료. 우리 항암 효과를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C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실 금기 환자군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 금기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금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도 좀 조심해가며 해야 되는 환자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절대적 금기 환자군 있는데요. 이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군.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군. 세 번째, 숨이 찰 정도의 흉수 복수가 있는 환자군. 네 번째, 혈액 검사 중에 G6PD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 수치가 정상 레벨보다 낮은 환자군. 이 네 가지 경우는 절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군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 진짜 혈당이 높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간이혈 단계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슐린 펌프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측정하는 경우에도 고혈당으로 체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는 알아서 혈당이 높으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이 고용량 비타민C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그럼 이거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절대적 금기 환자에 속하냐면 우리 신장 기능 검사 중에 크레아틴이라는 수치 있거든요. 근데 이 크레아틴 수치가 1.5 이상인 경우는 저는 안 해요. 1.5 이상인 경우는 또 다른 신장 기능 수치 중에 GFR이라고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시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보통 크레아틴이 1.5 이상이면 4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40 미만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이제 어떤 분도 물어보셨는데 단백뇨 있는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가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또는 갑자기 혈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흉수 복수가 있는데 숨이 찰 정도의 흉수 복수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C를 하면은 이 흉수 복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흉수 복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항암으로 잘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인 경우가 있어서 이제 더 고용량 비타민C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숨이 찰 정도로 흉수 복수가 있는 경우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G6PD라는 검사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 할 때 기본 검사로 나가는 검사예요. 그래서 G6PD라는 이 검사에서 이 검사 수치 레벨이 정상보다 낮은 분들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적혈구 용혈이 일어나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어서 이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G6P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 레벨보다 아래인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7년 동안 하는 경우에도 한 번도 이게 낮은 분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기본으로 하는 이제 검사에 속하고 이 수치가 혹여라도 낮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절대적 금기에 속하고 상대적 금기 환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금기는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판단을 해서 좋지는 않지만 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도 크게 네 가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인슐린 치료를 하는 당뇨 환자예요. 자, 아까 제가 절대적 금기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인슐린 펌프는 아닌데 인슐린 치료를 자가로 하고 계시는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은 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경우도 왜 그러냐면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간이혈당 체크기로 혈당 체크하면 다 고혈당으로 나와요. 막 300, 400 어떤 경우는 체크 불가 하이로도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본인이 체크했는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인슐린 또 주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게 교육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자, 이게 인지가 안 돼 있고 의사 선생님도 그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흉수나 복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는 아니다. 자, 이 경우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든 CT든 확인을 하시고 그 양이 적은 경우는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흉수나 복수가 있는 경우는 잘 안 하는 경향입니다. 자, 세 번째, 신장 결석 환자. 자, 이건 제가 상대적 금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들이 결석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고용량 비타민C를 한다고 결석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CT나 초음파상에서 이게 사이즈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 금기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항암 중에 여러분들 계속 혈액 검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 검사에서 항상 체크하면서 수치들이 혈액 검사 수치들이 불안정할 때는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용량 비타민C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혈액검사 수치가 막 불안정할 때 어떤 다른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게 항암 치료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고용량 비타민C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헷갈리게 되고 환자분도 혹시 고용량 비타민C 때문에 이런가? 이제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가 많이 불안정한 경우는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대학병원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진료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을 세심하게 사실 봐주시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절대적 금기 환자, 상대적 금기 환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말씀드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슐린을 하는 당뇨 환자라든지 흉수 복수가 있다든지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결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피검사 결과 수치가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다든지 이럴 때는 고용량 비타민C를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환자가 있다. 자, 지금 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하시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안전하게 치료하는 게 고용량 비타민C 치료입니다. 자, 우리 보안 치료도요,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치료해서요, 암 치료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